안녕하세요. 저는 디인텔리전스 연구원 정신혜입니다. 어제 저희가 1강 했었을 때는 1강은 저희가 다중지능에 관한 거를 좀 예시도 많이 들고 했었고요. 오늘은 키워드가 몰입하고 행동입니다. 사실 몰입이라면 좀 많이 들어본 것일 수도 있고 집중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몰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몰입에 관한 또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강좌를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건 항상 홈페이지에서 뭐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몰입하는 행동을 할 거고요. 어제 다중지능을 하면서 다음날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자기이해 지능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저희가 어제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기이해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행동을 진단하거나 또 정확하게 알 때 몰입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재능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아이들 재능 어떤지. 그런 이유가 아마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일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지만 그 직장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거에 맞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직업을 아이가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재능을 찾아주고 싶어 하는데 재능 찾기 어렵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적성검사, 진단 이런 거 어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특히나 영재교육, 창의성 교육 하지만 아이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아이가 잘하는 게 뚜렷하지 않다.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 아이가 이거를 좋아하는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간이 짧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마 아이가 잘하는 걸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아시죠? 그냥 잘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라 잘하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이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어떤 거에도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제가 이 몰입에서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한번 몰입을 들여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요. 아이들은 잘하는 것을 또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에 사실 몰입을 하고요. 몰입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이게 집중과 몰입의 차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반짝 집중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몰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미국의 교수 좀 이따가 미하일 교수를 얘기할 텐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몰입을 한다는 것은 엑스터시,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라고 해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몰입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게 잘하는 것, 아이의 재능, 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하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하일 교수는 몰입과 행복에 대해서 긴 연구를 했어요. 그 긴 연구 끝에 굉장히 매력적인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테드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몰입을 경험한 순간 이후 인간은, 즉 모든 인간은 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몰입, 옆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을 때 자기만의 세계를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의 결과물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라는 거죠. 미하일 교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몰입이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갑자기 뭔가를 엄청나게 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몰입이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행동에 몰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저희는 어제 말한 다중지능에서 자기의 지능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놔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재밌어하는 행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미하일 교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이의 실력과 주어진 과제 간의 어떤 함수 관계를 말을 했었어요. 그게 어떤 관계냐면 아이의
과제를 줬을 때 아이가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몰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수준보다 떨어지는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몰입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이가 자기의 강점 지능이 갖고 있는 태스크를 갖고 있어도 그것보다 너무 어려운 과제라면 아이가 또 다시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아이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그거, 그리고 몰입을 하는 아이들은 그런 걸 느낀다고 해요. 인지적으로 갑자기 팍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한다고 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 자기의 실력보다 아주 조금만 더 높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몰입이에요. 그렇다면 몰입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의 강점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강점 지능 진단이 된다면 얼마나 아이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을 했을 때 아이가 몰입하지 못한 상황 또는 안 좋은 컨디션에서 아이가 지능 진단을 받는다면 아이의 지능이 정말 올바르게 판단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자기 이해,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이것은 잠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풍성함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미하이 교수가 좀 일맥상통해서 저희가 잠깐 넣어봤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능 진단은 어떤가? 어머니들 MBTI도 해보셨을 거고 요즘 뭐 지문 진단?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진로 접선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어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지필 검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언어를 잘 이해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검사가 되겠지만 다른 강점 지능을 가진 아이들, 언어 지능이 좀 낮은 아이들에게는 좋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검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검사에서 아이들이 몰입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회성의 검사의 문제예요. 저희가 어제 디스커버리 그 첫 번째 단계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10회의 검사가 진단이 됩니다. 아이들은 매회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지능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회에 왔을 때에는 자기의 강점 지능을 조금 더 발전한 상태에서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회성 검사의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진보해서 나아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필검사의 문제에서 저희가 행동이 없는 것도 어제 하나 초점을 맞춰드렸죠. 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느끼는데 어머님들께 드리는 저희가 항상 활용 부분이죠. 생활인 학습 전반의 적용 및 활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왜냐, 진단을 받았을 때 MBTI 같은 경우는 성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죠. 성격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어머님들 다 아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다른 진단 또는 다른 교육을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진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몰입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진단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의 성장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강점을 올바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인텔리전스에서는 다중지능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진단을 해요. 여러 가지 지능들을 묶어서 게임으로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몰입게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몰입게임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능, 그것을 사용하면서 몰입하는 게임, 그리고 거기서 결과물,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게임.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나도 한 10분, 20분 지나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몰입감을 보여주는데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몰입게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미하이 교수가 한 말을 저희가 조금 인용해봤어요. 그렇게 갑자기 비범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비범한 아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디인텔리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기 선생님이 운동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운동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재밌었어? 아니면은 그냥 팀워크 하는 게 재밌어? 혼자 하는 게 재밌어? 그냥 수학 시간이지. 수학 시간이요? 우리가 두 번째 글자를 수학하는 시간 무슨 옆에 있는 분간 때를 서로 가는 거지. 연습할 때가 우리 여자애들에서 제가 잘못 어떻게 봐요? 오른쪽으로 지금 오늘 컴퓨터 읽었어. 몰입에 관한 강좌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모레가 되겠죠. 월요일은 이제 자기 이해에 관한 강좌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프로그램 설명에 관한 강좌가 시작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